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금융화입니다. 정치경제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적 힘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 참 와닿지 않나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느끼는 뭔가 좀 이상한데? 그게 뭔지 딱 코집어 말하기는 힘든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008년 금융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재앙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어떤 거대한 흐름의 결과였다면 어떨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현상이 대체 뭔지 이름부터 딱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금융화라는 개념인데요. 어쩌면 이 단어 하나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계적인 위기부터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가해지는 압박까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대체 금융화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원래 금융이라는 게 실물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돼서 이 금융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금융화라는 게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목표는 오직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막 생겨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금융화의 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 중심지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 구석구석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죠. 자,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금융시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단기 실적 올려라, 주가 부양해라 하고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야 하니까 연구개발이나 직원교육 같은, 그러니까 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를 띄우는 데 쓰는 이런 악순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과도 아주 밀접해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화는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는 셈이죠.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금융의 세계가 바로 우리 가정의 빚 문제와 직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거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조 6천억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197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금융 분야로 흘러들어간 돈이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돈이 좀 이동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라는 판 위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아예 새로 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공정한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권투 선수 두 명이 링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선수는 규칙에 꽁꽁 묶여 있는데 다른 한 선수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심지어 심판까지 한쪽 편만 들어주면서 도와주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규칙 자체가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금융 활동에 훨씬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결과는 뭐 뻔하겠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는 위축되고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금융이 어느 정도 발전하는 건 경제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비대해진 금융 부문이 오히려 실물 경제에 피를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역유자형 관계라고 부르죠. 자, 지금까지 금융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논쟁거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금융 규제를 너무 풀어준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세계화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같은 거대한 흐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더 깊은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연구 자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만으로는 뭐가 진짜 원인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하지만 어디서든 뭐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니 일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직은 흐릿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그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 아닐까요?